반갑습니다. 산도깨비 이메탈입니다. 매번 스타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고조선의 8조근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보신 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보시는 거겠지만 한참 지나서 보시는 분들은 이 8조근법에 대해서 수업 관련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온 분들일 겁니다. 8조근법 교과서의 기록과 그 허구에 대해서 오늘 또 토해들이 싫어할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근법은 범근 8조라고도 불리고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원래는 8조문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8개 조항 중 3개의 조항만이 한서 시리즈 연조에 전해서 그 내용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배우다시피 3개의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공물로서 보상한다. 세 번째,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숙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뭐 요런 게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8개 중 3개가 실려 있다. 자, 그러면 8개 조항 전체가 다 실려 있는 책은 없냐? 있죠. 있는데 안 씻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항상 말씀드린다. 토웨들이 이 책을 싫어합니다. 환단고기. 자, 이 책을 이 화면에 딱 들이미는 순간 영상 끄는 사람, 소설 아니냐 욕하는 사람, 댓글에 욕하는 사람 토웨입니다. 최소한 식민사학에 세뇌되고 토웨 세력에 부역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걸 욕하냐? 너도 나도 인터넷에 욕하니까 나도 욕한다. 뭔지 모르는데 욕한다. 일단 욕부터 해보는 거야. 욕하는 게 재밌거든. 그게 토웨들에게 부역하고 식민사학자들한테 세뇌된 작태죠. 자, 왜 그러냐? 이 실증사학을 표방하는 현재의 이 사학계가 이 책에 대해서만큼은,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만큼은, 여기 세워놔야겠네요. 잘 보이게.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만큼은 논고의 가치가 없다.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 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 집이 이씨 집안이에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저하고. 근데 전 갓난쟁이 애기 때야.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갑자기 강도가 한 명 들어왔어. 그리고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엄마를 더 불고 살아. 그리고는 거기에 반항하면 새끼들을 죽이겠대. 그래서 엄마가 힘이 없어서 그냥 살았어. 근데 그 강도가 성이 김씨야. 그래서 평생을 김씨로 살았네. 그리고 그 강도 김씨가 죽었어. 세월이 한참 지났어. 내가 성인이 됐어. 근데 족보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해. 내가 이씨 같아. 김씨가 아니라. 그래서 엄마, 내가 앞만 봐도 김씨가 아니라 이씨 같아. 엄마가 뭐라 그래? 야야, 조용히 해. 아버지 듣는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듣는다. 이게 지금 식민사학의 작태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식민지 시대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부역해왔던 그 작태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실제 족보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욕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이 책을 단 한 번에 읽어본 사람이 있냐? 없다. 있으면 한판 붙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환단고기에선 이 8조근법에 대해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8조문이 유일하게 전부 적혀 있는 유일한 한 책입니다. 환단고기입니다. 지난번에 삼한관경제 설명하면서 진조선이 센터에 있고 번조선과 막조선이 부단군 체제로 다스렸다. 그래서 대단군은 가운데 있는 진조선에서 쭉 내려왔다. 근데 그 진조선의 대단군들 중에서 22번째 단군인 색블루 단군께서 정국이 불안정하니까 이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8개의 법을 제정했다. 8가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8조근법을 각 죄상과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정한 삼성조 시대 최초의 성문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법규를 제정했단 말은 통치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좋게 보면은 고대 국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어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지고 경제 질서가 커지면서 죄 짓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세상이 어지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양단이 있는 거죠. 환단고기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에 있는 8조문의 원문은 자료 나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자, 1번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아, 이건 1번은 같아요. 2번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이것도 같네요. 3번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그 집의 종이 되고 여자는 계집종으로 삼는다. 여기부터 없던 내용이네요. 4번 소도, 그러니까 성력을 훼손한 자는 가둔다. 징역이죠. 이것도 없던 내용이에요. 5번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 싸가지 없는 놈은 군대에 보낸다. 야, 씨. 분필자라서 참 왠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자, 6번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일 안 하는 놈 일 시킨다는 겁니다. 요것도 없던 내용이에요. 7번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8번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지금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고조선의 8조근법 바로 이겁니다. 환단고기에서는 한서 지리지에서 빠져있는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열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서 지리지 연조에서는 3가지만 1, 2, 8번 그 중간에 건너뛴 거야. 다 적기 귀찮았던 거지. 1조, 2조 적고 마지막에 하나 적어놓고 다 건너뛰었어. 왜?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중국은 자국 역사는 똑바로 기록하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는 그렇게 꼼꼼하게 쓰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를 다 건너뛴 거야. 환단고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머지 5개의 조항이 적혀있는 걸 믿을 수 없다. 니들이 지어낸 거 아니냐. 한서에서는 8조근법 뒤에 설명으로 어떤 게 돼 있냐. 이로써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게 되었고 문호를 닫지 않았다. 그 문을 안 잠그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인은 정신하고 음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돼 있어. 자, 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자, 환단고기 원문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속죄한 자는 비록 죄를 면해 공민이 될 수 있었지만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시집가고 장가들 수 없었다. 이리하여 백성이 마침내 도둑질하지 않고 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으며 부인은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았고 전야와 도읍을 개간하고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었으며 어질고 겸양하는 교화가 이루어졌다. 팔조금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화가 많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면 내용상 두 개 봤을 때 어느 게 축약한 거예요? 어느 게 요약한 겁니까? 어느 게 원문이겠습니까? 환단고기가 원문이고 거기서 인용한 게 한서지리지예요. 인용한 걸 재인용한 게 교과서고. 근데 원문을 인용 안 하고 딴 나라에서 인용한 거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둑질에 대한 조항이 있어가지고 도둑질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문을 안 닫았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음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을 안 폈다는 얘기야. 그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8조 금법 원래 조항에는 정조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1, 2, 8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근데 환단고기에선 7번째 조항이 뭐냐?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정조 관념에 대한 것이 조항이 있었다. 환단고기 원문에는 팔조금법 전문이 실려 있다. 그걸 믿을 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연구할 가치 있냐 없냐 이거죠. 실증사학이라면 이거 연구해야지. 왜 안 하는데? 무조건 부정만 하는데 왜? 이게 지어낸 거다면 지어낸 걸 증명해야지. 그냥 국뽕이다. 한 명이 지어낸 거다. 한 명이 이걸 지어냈으면 그건 사기 캐릭터. 이건 이런 사기 캐릭터도 없어요. 이 책 한 번에 읽어봤냐 이거야. 진짜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이 책을 지켰고 요번에 영화 나왔죠?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에서 살짝 나옵니다. 그분이 그 바쁜 와중에 그 굶어서 죽기 직전에 그 열악한 독립전쟁 가운데 사제를 털어가지고 이 책을 찍어내게 돈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우리 손에 쥐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읽어보지도 안 하고 토회 새끼들이 이게 소설이라고 읽을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읽을 가치가 없어. 읽을 가치가 없어. 그거 그 앵무새짓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되듯이 인터넷에 있는 가짜 토회들의 선동 그 식민사학자 그 진짜 그래도 부족할 그 새끼들의 부역에 놀아나면 안 된다. 자, 오늘 결론 들어갑니다. 팔조금법의 전문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듯이 그리고 자료에 나갔듯이 환단고기에 전문이 다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3개 조항밖에 없지만 환단고기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팔조금법을 만약 검색해서 조사해서 들어왔다면 분명히 이게 숙제나 시험 때문에 왔을 거예요. 제가 오늘 욕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고대사에 관심을 갖고 우리 역사 바로 서는 날까지 원래 역사, 원래 족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욕은 배우지 마세요. 이런 시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보람된 그리고 올바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도깨비 이메탈이었습니다.